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4일 기미 두번째 기사 1432년 명선덕 7년 원묘와 종학의 비가를 각각 세울 것에 관한 권홍의 상서문. 이어서 신의 어리석음으로도 이 거룩한 모든 일을 보았고 감탐함을 이기지 못하오니 참으로 천년에 한 번 있는 태평성대이옵니다. 옛날의 임금은 한 가지라도 세상에 드문 아름다움이 있게 되오면 신하들이 반드시 그 덕을 찬미하여 혹은 종정에다 새기고 혹은 관현에 올리어 노래로 업사오니 이것은 대체로 그 높은 공과성한 덕을 잊지 않게 하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노신은 먹여 기르는 언택 속에 살아왔사오매 그 크고 깊으신 은혜를 갚으려고 도모하옵되 길이 없사옵니다. 삼가 좁은 소견으로서 감히 천총을 번독하오니 엎드려 바라오건대 원묘와 종학의 비가를 각각 세우시어 첫째로 태종께서 대대로 인정을 거듭 베푸시고 덕을 쌓으시와 하늘에 대응하시며 인심에 순응하사 왕업을 창건하시고 왕통을 드리워 뒷자손들에게 복을 내리어 주셨음을 기리고 다음에는 전하께서 하늘에 내신 성인으로서 거듭 빛나게 하시고 큰 사업을 이어받아 기룩하시되 가득 찬 것을 잘 지내시고 이루어 놓은 것을 잘 지키시사 다스리심이 극진함에 이름에 세상이 화평하고 광명하여 백성은 편안하고 물건은 풍성하여 사방이 한결같이 편안하며 중국에서는 아름다움을 포창하고 이웃 나라들은 성심으로 국교를 도타이 하오니 이처럼 성하옵신 덕이 빛나는 것을 마땅히 비석에 새기고 금석에 새기어 영광을 후세에 전하며 억만년토록 끝이 없이 아름다움을 길이 없기를 신이 원하옵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말이 호황되고 아첨함이 많아 시행할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4일 기미 세번째 기사 허조가 향화인에게 과전을 주는 것은 법에 어긋남이 있다고 아뢰다. 향화인으로서 우리나라의 관직을 받은 자가 과전을 받고자 하옵는데 그 족파를 상고하온즉 그 근본을 알지 못하여 종류를 가릴 수 없사오매 과전을 주는 것은 법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어떻게 처리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향화인으로 본조의 관직을 받았은즉 이로부터는 유사가 된 것이니 비록 그 종파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전을 줌이 옳은 것이다 하였다. 유사는 준사족이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5일 경신 첫번째 기사 비가 오고 우리하며 번개하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5일 경신 두번째 기사 장참을 받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5일 경신 세번째 기사 종신의 공놀이를 보고 밤새 경신을 지키려 했으나 우리와 번개 때문에 그만두다. 술자리를 베풀어 밤새도록 경신을 지키려 하였으나 마침 우리와 번개 때문에 그만두었다. 밤새도록 경신을 지키려 함은 경신일에는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지켜야 총명하여지고 복을 얻는다는 도교에서 나온 풍습이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6일 신유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6일 신유 두번째 기사 육랑 차량이 토산물을 받침에 정포 90필을 회사하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6일 신유 세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6일 신유 네번째 기사 한 유문 이점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 유문으로 중초원 부사를 삼고 이점으로 전주 부윤을 삼았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6일 신유 다섯번째 기사 밀양부에 지진이 일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7일 임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임금이 율문을 이두문으로 번역하여 반포할 것을 이르다. 임금이 좌우 근신에게 이르기를 비록 사리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문에 의거하여 판단이 내린 뒤에야
죄의 경중을 알게 되거늘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야 어찌 범한 죄가 크고 작음을 알아서 스스로 고치겠는가. 비록 백성들로 하여금 다 율문을 알게 할 수는 없을지나 따로의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뽑아 적고 이를 이두문으로 번역하여서 인간에게 반포하여 보여 우부로 하여금 범죄를 피할 줄 알게 함이 어떻겠는가 하니 이좁아서 허족과 아래기를 신은 패단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간악한 백성이 진실로 율문을 알게 되오면 죄의 크고 작은 것을 헤아려서 두려워하고 끓이는 바가 없이 법을 제멋대로 농간하는 무리가 이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백성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 백성에게 법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 범법한 것을 벌주게 되면 조사모삼의 술책에 가깝지 않겠는가. 더욱이 조종께서 율문을 읽게 하는 법을 세우신 것은 사람마다 모두 알게 하고자 함이니 경등은 고전을 상고하고 의논하여 아래라 하고 또 말하기를 중국의 사신이 혹 저희 족속에게 관직을 주라고 청하는 자가 있는데 만일 친족이라면 가하거니와 본래 친척이 아닌데도 청하는 자가 많으니 만일 모두 들어준다면 점점 맞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것이다. 요사이 창성이 관직 주기를 청하며 경등은 모두 가하다 한 까닭으로 그대로 좇았으나 전조 때의 범죄한 자가 흔히 사신으로 중국에 출입한 자에 의하였으니 그 사신에게 의탁하여 관직을 요구하는 자는 징계함이 어떻겠는가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창성과 윤봉 사이에는 본래 시기함이 있사온데 윤봉의 친척은 벌써 모두 관직을 주시었고 창성은 청하는 것만 유독 죄책을 더하게 되오면 창성이 반드시 윤봉은 본국 사람으로 대우하기를 나와 달리 한다고 할 것이오니 내버려 두고 논하지 않으심이 옳겠나이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나도 창성과 윤봉의 마음이 같지 아니함을 안다 하였다. 허조가 물러가니 임금이 말하기를 허조의 생각에는 백성이 율문을 알게 되면 쟁송이 그치지 않을 것이요 윗사람을 역멸하는 패단이 점점 있을 것이라 하니 그러나 모름지기 세민으로 하여금 건법을 알게 하여 두려워서 피하게 하면 옳겠다 하고 드디어 시편절에 명하여 옛적에 백성으로 하여금 법률을 익히게 하던 일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7일 임술 두번째 기사 공신도감 제조가 충의위의 서용에 관해 아래다. 충의위는 예금위의 예의에 의하여 그 출근한 날수가 적고 많음을 상고하여 서용할 것이오나 기타 성중관의 예와 다르게 그 전함으로 근무한 것이 30개월이 찬다는 여러 곳의 구전인의 예에 따라 자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8일 개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9일 갑자 첫번째 기사 임금이 절일을 할애하는 표문에 배례를 행하다. 임금이 세자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전일을 할애하는 표문에 배례를 행하였다. 한성부윤 강주가 표문을 받들고 길을 떠나며 강주에게 옷 한 벌과 모관 갓 신을 하사하니 전례에 의한 것이었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9일 갑자 두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0일 을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연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0일 을축 두번째 기사 예조의 대소조회와 상참조계에 대해 전지하다. 대소조회와 상참조계를 행할 때 바람이 차가운 날 늙고 병이 있는 신하가 추운 것을 무릅쓰고 행례하는 것은 미편하니 이제부터 대소신료들이 중국의 예에 따라 평상시는 이음을 쓰되 부재학 이상은 초피와 단자를 사용하고 사간 이하 구품까지는 서피와 정초를 사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0일 을축 세번째 기사 형조에서 돈과
쇠를 녹여 기명을 만드는 자와 고발하는 자의 상벌에 관해 아래다. 이에 앞서 돈을 녹여 구리로 부어 만드는 자는 사주 전율에 의하여 논제하여 쌌고, 새로이 쇠를 부어 기명을 만드는 자는 장 100의 몸은 수군에 충당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무식한 무리들이 법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몰이하자는 계교로서 몰래 전보를 녹여 부어 그릇을 만들고 또 새로이 쇠를 부어서 기명을 만들고 있사오니 고발하는 자가 없으므로 이 사람들을 징치할 수 없었나이다. 이제 김춘이 고발한 돈을 녹여 그릇을 부어 만들던 최석이 유을부는 함께 극형에 처하고 김춘은 이에 따라 상을 주옵소서. 그러하오나 범법하는 자들이 잇따라 일어나오니 이제부터는 돈을 녹여 그릇을 붓는 자는 율문에 의하여 논단하시되 능히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상으로 면포 100표를 주시고 자수하는 자는 면죄하옵소서. 비록 공모하여 돈을 녹였다 할지라도 스스로 돌이켜 붓도록 고발하는 자도 면죄하여 주시고 상으로 면포 100표를 주게 하옵소서. 경중에서는 관령 색장이, 외방에서는 감고 이정장이 고발하되 정을 알고도 고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장 100을 칠 것이며 붙들어 고발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아니하는 자는 법령을 어긴 자로서 논죄하게 하옵소서. 새로이 쇠를 부어서 기명을 만드는 자는 형률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되 경중에서는 관령으로, 외방에서는 감고 이정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붙잡아 관가에 넘기게 할 것이며, 만일 정을 알고도 고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장 100을 치고 붙들어 고발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아니하는 자는 법령을 어긴 죄로서 논죄하옵소서. 능히 스스로 붙들어 고발하는 자는 상으로 면포 50표를 주고 공모하여 그릇을 부어 만들었을 때 돌이켜 붙잡아 고발하는 자는 면죄하고 상으로 면포 50표를 주게 하옵시고 자수하는 자는 면죄하옵소서.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는 자는 불응유의 율로서 중형으로 논죄하고 그 팔은 기명은 관가에서 몰수하며 민간에서 헐고 깨진 쇠로 만든 기명도 아울러 관가에서 바치게 하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값을 주고 그전에 있던 쇠로 부어 완성된 그릇도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혹 이를 파는 자가 있으면 역시 관가에 바치게 하옵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값을 줄 것이니 위반하는 자는 율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천추를 할애하는 예를 행하다. 세종시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종친들의 공치는 놀이를 보다. 세종시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참으로 거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격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2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사정전에서 종친들의 공치는 놀이를 보다. 세종시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2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이엄을 백관에게 하사하다. 세종시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2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예조의 망골례를 행할 때 내가 이엄을 쓰지 않으니 백성 군신들도 쓰지 말라고 전지하다. 군신에게 이엄을 쓰라는 법을 이미 세웠으나 망굴례를 행할 때는 내가 이엄을 쓰지 않은 군신들도 쓰지 말라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2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공조에서 내년 봄의 태평관을 지을 때 여러 도의 중들을 불러 역사시킬 것을 아뢰다. 내년 봄의 태평관을 지을 때는 경군의 수가 적사오니 청컨대 여러 도의 중들을 불러 올려 관에서 비용과 식량을 주어 역사를 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었고 안중선에게 이르기를 중들은 스스로 농사에 힘쓰지 않고서도 배불리 먹고 놀고 지내는 자들이나 태종께서 하교하시어 중들에게 역사를 금하게 하신 것은 수령들이 역사를 괴롭게 시키기 때문이었다. 태조께서는 중들을 애호하셨지만 경복궁을 지을 때는 이들을 역사시키셨고 태종께서는 창덕궁을 지을 때 역시 이들을 역사하게 하셨으니 큰 역사에 일을 시킴은 조정의 옛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요 사이에
이미 도첩을 추획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또 따라서 추쇠하여 역사하게 한다면 그것은 번요하여 용납할 바가 없지 않을까 염려되니 그것은 상정소 제조와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놀고 지내는 종들을 역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또 나라에 큰 역사가 있게 되면 종들도 역사를 시킨다는 조항이 육전에 실려 있사오니 공조에서 아랫바를 따르심이 옳겠나이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3일 모진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3일 모진 두번째 기사 안중선이 대명률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중의에 반포할 것을 아뢰다. 삼가 원전을 상고하옵건대 대체로 옥사를 결단하는 자가 흔히 율문을 깨닫지 못하고 사의로 올리고 내리며 형벌이 고르지 못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자가 호소할 길이 없어 화기를 상하게 하고 재앙을 부른다 하였습니다. 대명률은 시왕의 제도인지라 의당 봉행하에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사리 깨닫지 못하오니 마땅히 우리말로 번역하여 이를 중의에 반포하시와 국민들로 하여금 강습하게 하시어 한 차례의 태나 한 차례의 장이라도 반드시 율에 따라 시행하여 인후하신 덕을 보여주옵소서 하였다. 원전은 경제 육전의 속전이 아닌 원전이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4일 기사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4일 기사 두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4일 기사 세번째 기사 김토가 연대를 행하니 김토에게 모이어 모관을 하사하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4일 기사 네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4일 기사 다섯번째 기사 신계 등이 이대생의 감찰직을 추면할 것을 상소하다. 거기 생각하옵건대 이 방가는 감히 난역을 행하여 그의 종묘와 사직이 위태로웠고 죄가 처자에게 미쳐 싸운데 그의 사위 이 대생이 조신의 반열에 참여함을 얻으며 그것이 이미 불가하였사온데 이제 또 감찰을 제수하시니 역죄를 지은 집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경계할 줄을 알겠나이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 없으는 대생의 감찰의 직을 추면하시와 후인을 경계하옵소서 하는 임금 말하기를 태종께서 대생에게 혼인할 것을 허락하셨고 지금까지 벼슬에 종사하였으며 다른 사람에 비할 바 아니니 비록 감찰을 제수한다 하더라도 의에 해롭지 아니하다 하였다. 장령 조수랑이 다시 아뢰기를 대생은 왕실의 의친이오라 쓰지 않을 수 없사오나 감찰의 직임은 남의 시비를 규찰하는 것이오니 마땅히 그 직에 적합한 사람을 골라 다시 임명하옵소서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내 장차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5일 경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5일 경호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결송하는 관리들이 처계를 지연하는 것을 죄조자고 청하다. 사헌부에서 결송하는 관리들이 처계를 지연하는 것을 죄조자고 청하며 상정소에 내려 같이 의논하게 하니 황희 맹사성 하조 정초 등이 아뢰기를 결송하는 법은 문서를 살펴보고 증거를 취획하는 것이므로 열흘 동안으로는 판결할 수 없는 것이온데 이제 송자들은 혹은 지연시킨다고 호소하는 일이 있으나 헌부의 행문은 비록 10일에 이르렀더라도 모두 관문서 개정의 율로 논제하오니 이는 율문의 본뜻이 아니옵니다. 대개 소송하는 자는 관리의 눈치를 바라보고 처리하는 형식을 덧싸우는데 만일 자기에게 불리하면 터무니없어 반드시 배척하여 곧 소송을 지연시킨다고 호소합니다. 한 사람이 추액에 걸리면 온 법사가 함께 피험하게 되어 결송할 겨를이 없사옵고 피험하는 날은 늘 많고 소송을 듣는 날은 늘 적으니 이는 이름이 패단을 바로잡는다는 것이지 실상은 지연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 소송을 듣는 관리는 양쪽의 문서가 함께 들어오고 증거가 함께 다 잡힌 뒤에야 소송을 듣되 만 100일이 되도록 지연시켜 판결을 내리지 않은 뒤라야 고장을 받아 그 해당 관리를 취획하게 하되
형조의 이문화의 이율에 따라 속을 바치게 하고 재범자는 파직하여 행수는 논제하지 마옵소서 하고 권지는 아뢰기를 양쪽의 문서가 함께 들어오고 증거가 함께 이룬 뒤에 소송을 듣되 만 50일이 되도록 지연시켜 판결하지 않는 자는 이조로 하여금 소송을 한 자의 고장을 받아 그 해당 관리를 추액하도록 하옵시고 이문하여 속바치게 하되 재범자는 파직하옵고 행수는 논제하지 마옵소서 하니 황희 등의 의논을 따랐다. 결성은 송서를 처리함이며 송자는 소송한 자이고 관문서 개정은 관문서 처리를 지체한다 하였다는 율이다. 세종시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6일 16일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세종시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6일 16일 두 번째 기사 사정들이 나아가 종친들이 공치는 놀이를 보다. 세종시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6일 16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장정안이 함길도로부터 돌아오니 권진, 정흠지 등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다. 장정안이 함길도로부터 돌아오며 우의정, 권진, 판서, 정흠지, 우대원, 권맹손에게 명하여 호재원에서 잔치를 베풀게 하였다. 지신사 안승선에게 명하여 태평간에 무난하게 하니 장정안이 말하기를 소를 바꾸는 일은 면하였는가 하며 안승선이 말하기를 면하였다 하니 창승이 말하기를 주문하였는가 하므로 안승선이 주문하였다 하니 창승이 말하기를 직선은 이미 중에 유시하였는가 하므로 안승선이 말하기를 이미 유시하였다 하였다. 저녁에 이르러 장정안이 유은지 김익정을 시켜 도감사 배둔을 불러 꿀에 앉게 하고는 말하기를 우리를 따르는 두목들은 모두 배불리 먹을 것이니 주식을 공개하지 말라더니 우리가 함길도에 이르매 한 주발의 조밥 한 잔의 막걸리와 물고기를 먹일 뿐이었다. 내가 요동의 긴 길을 다닐 때에도 1, 2일 조밥을 먹었을 뿐 그 밖에는 모두 흰 쌀밥을 먹었다. 전하는 비록 공경하여 명나를 섬긴다 하나 너희들은 도리어 전하를 속여 지난날에 박대한 것 역시 감사가 제 마음대로 지대한 것이었다 하고 창성은 말하기를 나는 의식을 구하고 금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위하여 해청을 잡으려 하는 것이다 하며 장정안이 또 부사 설도를 불러 꾸짖어 말하기를 내 기르는 그릇은 모두 칠을 입혔는데 내 옷개는 어찌하여 칠을 입히지 아니하였는가 했다. 창성 등이 또 말하기를 행리의 여러 짐짝은 비록 천만 짐이라 할지라도 모두 너희 나라로 하여금 요동까지 수송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6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정부에 사신으로 보내려 하는 참의 권복의 관직이 낮은가를 의논하게 명하다. 정부에 의논하도록 명하기를 마침 유원지로서 사신과 동행하여 매를 바치도록 정하였으나 이제 사신으로 보내려는 참의 권복은 관직이 낮다고 하지 않을까 다시 양부 이상의 관리로 임명하여 보냄이 어떨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사신이라 하오면 비록 참이라 할지라도 중국 조정에서는 한결같이 대우할 것이 없고 의리에 해당 해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오니 다시 뽑아 보내시는 것이 편하겠나이다 하니 드디어 호도 참판 박신생으로 대치시켰다. 세종시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6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상의원에 간수한 죽책과 옥책 등을 종묘 6실에 간수할 것을 아뢰다. 상의원에 간수한 태종대왕을 세자로 책봉한 죽책 및 태종대왕을 봉한 옥책, 정빈을 봉한 죽책, 정비를 봉한 옥책 등을 다른 예에 의하여 종묘 6실에 간수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태평간에 거동하여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다. 임금이 뒷누각에 이르러 해청 5마리를 보고 흰매 2마리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것이 노화응인가 하니 장정안이 대답하기를 하나는 백화응이었고 하나는 백노응이옵니다 하고 창승이 전하께서는 흑해청을 잡아 바치심이 옳겠나이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기를 흑해증이 있는지는 아직 알지 못하나 지난번 진내관의 말에 의하면 도형으로 널리 구하고 있소 하였다. 장승이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또 백해청을 잡아 바치시면 옳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일찍이 백응 1년을 보았는데 온몸이 순백색이고 오직 두 날개의 긴 깃 끝에 조금 검은 점이 있었을 뿐이었소 하고 이어서 사신이 해청을 많이 잡아오니 매우 기쁘오 하였다. 장정하니 말하기를 실은 전하의 지성으로 많이 잡았을 뿐이지 우리가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하고 또 장승이 말하기를 이번 칙서의 소인이라고 칭한 말씀은 우리를 일러 말씀하신 것이 아니옵니다. 우리들은 젊을 때부터 시종하였sap고 지금은 관인이 되어 명을 받들고 여기에 오게 된 것이오니 만일 불의한 일이 있다면 어찌 숨길 수 있겠나이까. 나라 사람으로 소인에 이르기까지 매양 칙서라고 일컬으니 공동하옵니다. 이번의 소를 바꾸는 일만 해도 역시 우리가 황제께 아뢰어 면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일찍이 얼마나 검언을 받았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본래 검언이 나지 아니할 뿐더러 칙서가 온 것이 바로 사신이 우리나라에 이른 때라 깊이 황송함을 느끼오 하였다. 공동은 두려워서 동요합니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8일 개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8일 개후 두 번째 기사 황희 신상 김종서에게 명하여 연봉을 보재원에서 위로하게 하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8일 개후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순찰사 chấp 반사 등에게 해청을 보면 잡고 곧 사신에게 알리라고 전지하다. 당초에 새 사신이 와서 해청을 함길도에서 잡고자 하며 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여러 사람이 그 일을 편히 여부를 의논토록 하니 판서 신상이 말하기를 지난해에 사신 네 사람이 함길도에 와서 매를 잡았사온데 올해에도 왔사오니 어찌 뒷날에 또 오지 않을지 알겠습니까? 이같이 하여 마지 아니하며 함길도의 백성만이 살아갈 길을 잃게 될 뿐 아니오라. 온 나라가 폐해를 입어 장차 나라가 쇠모하게 될 것이오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근히 함길도에 유시하시어 고의로 잡기 어려운 척 하라 하시고 비록 잡아더라도 놓아버리라고 하시어 긴 앞날의 폐단을 덜어버리게 하소서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모두 그렇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진실로 어려운 일이나 그러나 대신들이 이미 멀리 생각한 것인즉 내 말리기가 어렵도다 하고 함길도에 유시하라 하였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후회하여 말하기를 내 지성으로 사대하였고 철이 난 이래로 조금도 거짓된 일을 행함이 없으면 천지신명이 다 아는 바이거늘 하물며 이 일에 있어 감히 속이는 마음을 두리요 하고 곧 함길도 도순찰사 chấp 반사 관사관을 및 수령들에게 전지하기를 만일 해청을 보게 된 마음을 다하여 잡고 곧 사신에게 알리라 하였는데 뒤에 경성 사람이 해청 1년을 잡았으나 이 징옥이 짐짓 놓아 주었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8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조화대응 김종서가 조인으로 도망 중인 김수강의 어린 아이에 관해 아뢰다. 조인으로 도망 중에 있는 김수강에게는 어린 아이가 있사온데 거두어 기를 사람이 없고 그 족친들은 관가에서 김수강의 거처를 추궁할까 두려워서 거두어 주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빨리 형주로 하여금 그 일가 사람에게 부탁하여 춥고 줄이게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8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우희정 권진이 최진의 누이 동생에게 미국을 주고 최진의 청을 들어줄 것을 아뢰다. 장승과 윤봉은 사이가 좋지 아니하온데 만일 최진이 이간질을 하게 되면 매우 두려운 일이옵니다. 최진의 누이 동생에게는 미국을 내려주시고 또 최진이 함흥기생을 구실시키지 말아달라는 청을 들어주시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었고 또 새 사신에게 회정하는 것이라고 칭탁하고 우례로 신물을 주어 그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마땅히 이르되 신들과 다시 의논하겠노라 하였다. 신물은 전별할 때 주는 선물이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8일 개요 여섯 번째 기사
황희 맹사성 등을 불러 이징옥이 매를 놓아준 주에 대해 논의하다. 적반사 참판 이징옥이 함길도로부터 돌아와 복명하며 사정전에서 불러보니 이징옥이 아뢰기를 윤봉이 경운부에 이르러 절제사 송희미에게 계를 달라고 청하므로 신이 말리면서 말하기를 이미 칙서가 있고 또 나라의 명령이 있으므로 사리에 배추어 그것을 좇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경성군에 이르니 두목으로 하여금 백성의 계를 빼앗아 오게 하여 매우 사랑하므로 신이 설매시 그 주인에게 일러 훔쳐가게 하였더니 윤봉이 노하여 말하기를 제상은 어찌 이처럼 사리를 알지 못하고 어찌하여 한 마리의 개를 아끼시오 하더니 두목을 분견하여 그 개를 도로 빼앗아 왔사옵고 또 백성의 개 4마리를 빼앗아 가지고 와서 윤봉이 개 먹이를 구함으로 신이 또 주지 아니하였더니 윤봉이 더욱 노하여 개 2마리를 주인에게 돌려보내거든 신이 또 개 주인에게 명하여 모두 다 가져가도록 일렀습니다. 윤봉이 길주에 이르러 대노하여 그 주인을 핍박하고 개를 끌어오게 하자 주인이 노하여 바치지 아니하고 신의 처소로 보냈기에 신이 숨기고 내놓지 아니하였더니 또 두목들이 모투를 구하다가 얻지 못하게 되면 노함이 더욱 깊어졌어. 통삭 정중안을 맺으라고 또 두목을 씻게 영리를 때리게 하며 윤봉이 친히 탄자를 쏘아 거의 죽게 한 뒤에야 겨우 그쳤습니다. 도순철사 유은지가 당초에 신대로 말하기를 해청을 3년만 잡으면 족하고 지나치면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뒤에 경성 사람이 해청 1년을 잡았으므로 신이 숲속에 숨겨두고 엄밀히 응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거짓 말하기를 이것은 해청이 아니라 바로 제강이다 하며 놓아 보내게 하였습니다. 마침 어떤 사람이 백제강을 잡아 가지고 왔사온데 윤봉이 말하기를 유감이다. 이것이 어찌 해청인가 하고 빨리 놓아 보내게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해 해에 경과 유은지가 해청 1마리를 감추었으므로 내 매우 놀라 곧 가져다가 지난한 일이 있었으니 경이 내 뜻을 알 것이거늘 어찌하여 교사를 부려 의심의 신마리를 일으켜 하려는가. 더구나 유은지가 떠나는 날에 내가 말하기를 지난해에 해청을 많이 잡았으니 올해에도 많지 아니하면 이것이 염려된다. 그러니 비록 연을 잡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나의 본신은 이와 같거늘 어찌하여 아뢰지 아니하고 거짓을 써서 제멋대로 놓아 보내느냐 하였다. 이징옥이 아뢰기를 소신이 어리석고 미혹하여 매우 수요가 많은 것을 싫어했던 까닭으로 놓아 보냈습니다. 하니 황희 맹사성 권진 허조 안순 신상 등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즉위한 이래로 4대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거짓을 행한 것이 없는데 이제 징옥이 대사를 그르쳤으니 어찌하여야 할 것인가. 지난해에 사신이 권두가 바친 내가 의심된다 하므로 내가 천지 1호를 가리켜 변명하였다. 내가 만일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다면 하늘에 부끄러고 사람에게 부끄러워 마음이 스스로 편안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해에 허니 하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만일 많이 잡게 되면 후일에 배단이 한이 없을 것이오니 적게 잡는 것만 못하옵니다 하였으나 내가 그 말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전도의 대신들이 여러 번 남을 속이는 간사한 꾀를 행하여서 태조 고황제가 매우 책망하고 용서하지 않은 일이 있었으나 개국한 뒤로 설선하여 섬기기를 가끈히 하였으므로 황제가 대우하기를 후하게 하였다. 태종 황제에 이르렀어도 우리 태종께서 공경하여 섬기기를 매우 돈독히 하시다가 전하여 내 몸에 이르러 지성껏 신하로서 섬기며 여러 번 포장하는 은혜를 입었고 근래에는 칙서가 정령하고 지극히 간절함이 전후에 없었던 바이다. 어떠한 때를 이러한 때를 당하여 만일 비위가 있게 되면 9길 되는 산을 만들다가 한 삼태기의 흙을 잘못함으로 공이 깨어지게 되어 반드시 천하 사람들의 으성거리가 될 것이니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장차 이징옥 유은지를 대형에 처하고 사신에게 알려 이에 부끄럽고 함됨이 없게 하고자 하나 만일 그렇게 하면 사신이 반드시 지난날에도 이와 같은 거짓이 있었으리라고 의심할 것이요 만일 숨겨두고 발언하지 않으면 뒷날 조정에 전문되어 매우 난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니 잘 의논하여 아뢰라 하고 맹사성 권진 허조 등이 아뢰기를 만일 매를 놓아준 것으로 죄를 다스린다고 한다면 장성 등이 이것을 듣고는 반드시 그전에도 이와 같이 거짓이 있겠다고 의심할 것이오니 매를 놓아 보낸 사건을 내버려 두고 개 훔친 죄로서 다스리게 하면 가할까 하나이다 하고 황희 안순 등이 아뢰기를 바른대로 그 죄를 논하여야 뒤에 후회가 없겠나이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대신들의 뜻이 비록 이와 같으나 내가 기왕에 한 것에
거짓을 행한 바가 없음을 천지신명도 실로 함께 보았을 것이니 황희 등의 의논에 의하여 실지대로 시행함이 어떨까 하였다. 황희 안순 등이 또 아뢰기를 이 말을 드러내지 아니하려면 아직 내버려 두고 논하지 아니함이 가할 것이오나 만일 드러낸다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할 것이옵니다. 만일 매를 놓아 보낸 것으로 죄를 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오면 책하기를 해천군과 비슷한 매를 어찌하여 나라에 아뢰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놓아 보냈느냐고 책하시오면 이 죄 맞을 듯하옵니다 하고 맹사성은 등은 강경하게 아뢰기를 나라를 다스리면 권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신등의 의논을 따르시기 바라나이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대신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내 어찌 중의를 버리고 적은 의견을 따르겠는가 하였다. 이때 밤은 상경이 되었는데 임금이 아직도 전에 앉아서 이 징옥을 의건부에 내리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9일 갑술 첫번째 기사 동짓날 사신이 왔을 때의 하례에 관해 정부와 의논하다. 내일 동짓날 잔치에 사신이 오게 되면 내 마땅히 행례할 것이나 세자가 이에 이르러 행례함은 진시로 불가하며 행례도 않고서 술을 권하는 것도 불가하니 이에 앞서 동지와 정초에 세자가 사신에게 제배 하례를 행하였으니 내일 아침 일찍 세자가 관에 가서 하례하는 것이 어떨까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20일 을해 첫번째 기사 임금이 동지 만걸 하례를 행하고 건정전에서 여러 신하의 하례를 받다. 건정전에 나아가 여러 신하의 하례를 받았다. 임금이 건정전 서쪽 마당에 나아가 중궁께 하례를 행하니 내관이 명을 받들어 유지의 이장의 경사를 경들과 같이 한다고 일컬었다. 중궁 하례에 답사가 있으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20일 을해 두번째 기사 왕세자가 태평관에서 사신과 행례하니 사신이 각각 단자 한 비리식을 바치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20일 을해 세번째 기사 안중선에게 명하여 새 사신을 맞이하게 하고 임금이 건정전에서 잔치를 베풀다. 새 사신이 각각 단자 2필씩을 바치고 동궁에게 한 필씩을 바침으로 각각 세마포 30필씩 회정하였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20일 을해 네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이징옥의 죄를 아리니 직첩을 거두고 예방에 부처하도록 명하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21일 병자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갱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21일 병자 두번째 기사 윤봉이 이징옥과 임효신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말하다. 윤봉이 말하기를 이징옥은 험하고 먼 지방에서 고생하고 돌아왔사온데 이제 죄를 받게 되었다니 마음이 미안함이 있습니다. 전날 임효신이 북변에서 양곡을 운반했을 때도 지극히 노고를 다하였으나 돌아오자 파직이 되었사오니 비록 모두 죄가 있다 하더라도 관대히 용서하시기를 비옵니다 하니 지신사 안중선에게 면허하여 회답하기를 강아지 한 마리는 중한 보배가 아니요 특히 한때에 놀리고 보는 동물일 뿐인데 징옥이 어리석은 백성을 달래어 훔치게 하였다니 간사하기 막심하고 사신을 속임은 실로 하늘의 속임과 같으니 다른 잘못에 비할 바가 아니다. 임효씨는 오로지 울량하는 일을 관리하였으니 마땅히 칙서에 의하여 실어보내야 할 것인데 사신이 2번이나 힐책하였으니 실어보내지 아니하였은즉 죄가 진시로 작은 것이 아니나 간사하면 이르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단지 2사람의 관직만을 파하였을 뿐인 사신이 비록 청한다 하더라도 내가 용서할 수 없노라 하니 윤봉이 말했기를 전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22일 정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22일 정축 두번째 기사 형조의 시정으로
고향에 돌아가 복양하라는 법령에 관해 전지하다. 공처노비의 소생으로 3구 이상인 자는 부모의 신역을 면하고 5구 이상인 자는 아들의 신역을 면하는 법을 이미 세웠으나 시정으로 고향에 돌아가 복양하려는 법령이 없어서 실로 미편은 이제부터는 공처노비 중에서 나이가 만 90 이상 되는 자의 소생은 모두 시정으로 하고 80 이상은 시정 1구를 주고 외방에 거주하는 자로서 계모가 없는 10세 이상 이하 되는 아이와 아비와 70세 이상 되는 자의 독자와 비록 70 미만이더라도 중환자의 독자는 모두 뽑아 올려 구실시키지 말 것이며 80 이상 되는 자의 인정으로 4구 미만인 자, 전답이 4결 미만인 자는 공사 천인을 막론하고 아울러 복호하게 하여 살아가기에 편안하도록 하라 하였다. 구는 19이고 시정은 부모를 복양하기 위하여 특별히 구실이 면제된 장정이다. 세종시록 58권 세종 14년 11월 22일 시정축 세 번째 기사 대산 신계 등이 전례에 의해 상품이 하는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게 할 것을 아뢰다. 소송을 들을 때의 사건이 조사에게 관계되면 문서로서 행문하옵는데 답통을 교묘하게 꾸며 바로 실정을 보내지 아니하오니 매우 합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전례에 의하여 상품이 하는 친히 법정에 나와서 신문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사는 경천하게 대할 수가 없는 까닭으로 이미 불러다가 묻는 일을 검하는 조목을 세웠으니 어찌 가볍게 고칠 수가 있겠느냐 하였다. 신계가 아뢰기를 서로 용언하는 법을 세운 뒤로는 끝까지 추액하지 못하며 사건을 판결하기가 어렵사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겠다 하고 드디어 형주에 전지하기를 관리가 죄인을 추액할 때 서로 용언하는 족진이 있게 되면 또한 모두 잡아다가 방문하라. 그러나 은혜를 상하고 윤리를 폐하게 하면 실로 미편함으로 모반 이외는 잡아다가 추구하지 말도록 이미 일찍이 법을 세웠으니 만일 증거가 분명하여 죄를 받게 된 것은 어찌할 수가 없거니와 서로 상고를 하여야 할 일에 있어서도 용언의 금조에 구애되어 추문할 수 없어 지연하게 되면 또한 미편하다. 그러니 증거가 서서 죄를 받게 되는 일이 이 외에 서로 용언함이 될 족친의 추구 조건은 정부와 여러 조가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조선은 조신이고 용언은 권력의 죄를 숨기는 것은 특별히 용서하는 것이다. 세종시록 58권 세종 14년 11월 2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8권 세종 14년 11월 2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맹사성 안숭선에게 종실의 보첩을 꾸미게 하다. 세종시록 58권 세종 14년 11월 23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임금이 갑산군에서 토표를 잡았다 하니 안숭선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고하다. 창성이 말하기를 해청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므로 안숭선이 말하기를 갑산 땅에서 토표 한 마리를 잡았는데 전하께서 매우 기뻐하시어 신으로 하여금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니 창성이 말하기를 10마리의 토표가 어찌 해청 1년과 같겠어. 토표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였다. 안승선이 또 장정안에게 고하기를 장정안도 말하기를 해청이라면 내 마당에 가서 맞이하겠지만 토표라면 두목을 보내어 가져오게 하겠소 하고 또 이르기를 유재상이 와서 해청의 그림을 보여주었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산 해청을 볼 줄 알지만 그린 해청은 볼 줄 모른다 하였소 하므로 안승선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해청의 형상을 알지 못하여 일찍이 진내시다에게 물어서 그랬습니다마는 대인께서는 해청의 품색을 깊이 아시는 까닭에 전하께서 문의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하니 창성과 장정안이 말하기를 만일 해청을 잡았다면 우리들이 비록 요동까지 가더라도 모름지기 미치도록 급히 따라 보내야 할 것이요 하며 안승선이 말하기를 진실로 해청을 잡았다면 전하께서 어찌 지체하시겠습니까 하였다. 세종시록 58권 세종 14년 11월 23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종친들의 공치는 놀이를 보다. 세종시록 58권 세종 14년 11월 24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58권 세종 14년 11월 24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최진이 하직하니 사정전에서 인견하고 음식을 먹이게 하다. 좌부대원 유상지에게 명하여 음식을 먹이게 하였다. 최진이 유상지에게 말하기를 나의 적진이 최선 윤덕생을 잘 돌봐주시도록 위에 아뢰기를 원하며 친형은 나이 80이 지났는데 만일 죽게 되면 후이 장사 지내주기를 바라옵니다. 하므로 상지가 그 뜻으로서 아뢰니 즉시 상천의 전지하에 덕생에게 해치 100속을 내려주었다. 해체 세종시로 58권 세종 14년 11월 2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함길도 경성군에서 해청 1년을 잡아니 안중선에 명하여 사신에게 고하다. 어찌하여 창승이 어찌하여 왔느냐 하고 묻거늘 안선생이 대답하기를 경성부에서 해청을 받기로 전하께서 매우 기뻐하시어 곧 나로 하여금 가서 알리라고 하시게 왔노라 하니 창승이 크게 기뻐하며 윤봉과 장정안을 빨리 불러오라 하여 서로 기뻐서 뛰놀았다. 세종시로 58권 세종 14년 11월 2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내관 한용봉에게 명하여 별선을 세 사신에게 주게 하다. 세종시로 58권 세종 14년 11월 2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경성도 호부사 지유용이 전을 올려 옷을 내려준 것에 대해 살해하다. 세종시로 58권 세종 14년 11월 2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윤봉이 아우 중부의 집으로 돌아가며 별선을 가져다 주게 하다. 세종시로 58권 세종 14년 11월 27일 임호 첫 번째 기사 윤봉이 창성 장정안을 맞이하여 잔치하며 최수백의 별선을 가져다 주게 하다. 관반 노한 김익정 및 유언지 박신생 한확 등이 참여하니 이는 왕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종시로 58권 세종 14년 11월 27일 임호 두 번째 기사 예의정형과 가부 논의를 일절 구양수에 논한 바에 따를 것에 관한 정인지의 상소문 동지 춘추관사 정인지가 상사의 아뢰기를 지금 올린 구양수의 논주가 매우 사관의 직체를 얻어싸운 즉 오늘날 우리나라의 예의정형과 가부 논의를 일절 구양수에 논한 바에 따르고 춘추관으로 하여금 때를 따라 수찬하게 하시어 이름을 시정기라 하옵시면 그 나머지의 기밀사 및 인물의 현불초 따위의 일들은 저절로 이루어진 법과 같이 되어 뒷날에 가서는 국사가 그의 소루함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므로 의정부에 내리 함께 의논하게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법을 새로 세우면 폐단이 생기오니 그전대로 행함이 옳겠나이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내가 전일에 공조참의 조내로 행상호군을 제수코자 하였더니 병조에서 아뢰기를 첨지 중추로서 행상호군이 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사오나 참의로서 행군직을 제수한 것은 아직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므로 내 그런 대로 따르고 있으나 이제 다시 생각하며 일찍이 첨지를 지낸 자는 비록 행상호군이 되더라도 의뢰 그런 사실이 있었으나 첨지를 지내지 않고서 행상호군을 제수하면 그를 첨지라고 부르는 것이 마치 검직과 비슷하니 동반으로서 서반의 직사를 행함에 동하는 법이 없지 않은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서반으로서 동반을 행하고 동반으로서 서반을 행함은 이미 전교가 있사온즉 어찌 참의에 있었으면 통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율학은 비록 교관 훈도에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그 요령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한 천하고 욕됨을 싫어하니 형조정랑 좌랑으로서 율하게 겸하여 임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살피고 징험하게 하고자 하노라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예조의 검상관의 예에 따라 한 사람을 겸하여 임명하면 반드시 서로 이익됨이 있을 것이오며 그 직함인즉 율학 검상관이라 부르심이 편하겠나이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회안군의 사위 이대성이 지금 감찰에 임관되었으나 헌부에서 고신을 서경하지 아니하고 다시 개차하기를 상소로 청하였는데 내 생각으로는 회안군의 죄를 받은 뒤에 태종께서 대성에게 혼인을 허락하신 것은 뜻하신
뜻하는 건데 뱃슬개를 열어주고자 하신 뜻이라 여겨진다. 또 박경무도 일찍이 감찰의 직임을 지냈은즉 유독 대생에게만 통하지 아니하면 어찌함인가 하니 황이 맹사성 등이 아뢰기를 태종조의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하셨더라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태종 때의 예로서 대우할 수는 없사오니 다른 관직을 주심이 옳겠나이다 하고 안수는 아뢰기를 다른 관직도 가옵니다. 그런데 하필 감찰을 제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황희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28일 개미 첫번째 기사 예조판서 신상이 효지하의 등극을 구분하여 정표하고 관직을 제수할 것을 아뢰다. 상참을 받고 정서를 보았다.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전조의 삼위는 부모의 상에 있어 날로서 달로 받고 3년을 행하지 않은 자가 많았사오매 만일 무덤에 여막을 짓고 3년을 지키는 자가 있으면 세상에서 모두 아름답다 일컬어 정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두 3년의 상을 행하옵고 여묘하는 자도 많이 있사오며 혹은 손가락을 끊어서 친에게 약으로 드리기도 하며 혹은 불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가래를 따르옵는데 이제 효자를 포장하라는 명을 내리시니 상정소에서는 경종을 논하지 아니하고 모두 정문을 세우고 관직을 제수하되 등급도 분별하지 않사오니 바라옵건대 1등은 소용 정표하시고 그 다음은 녹용하시며 손가락을 끄는 일 따위는 비록 중용의 도에 지나친다 할지라도 지극한 정에서 나온 것이니 상등에 의하여 시행하여 주기를 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배운 자라도 아직 도리의 그릇됨과 올바름을 잘 알지 못하거든.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 학문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어버이를 위하여 불사에 미혹하고 무당에게 미혹하게 되는데 손가락을 자르는 유에 이르러서는 비록 정도에 합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그 어버이를 위하는 마음이 절실한 자인즉 취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신상이 또 아뢰기를 지난번 외객에게 회사하신 배는 그들이 바친 바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십수로서 주시되 또한 영수를 두시어 바친 것이 매우 적으면 혹 십수는 없이 하고 단지 영수로만 주셨으므로 성문은 제조가 말하기를 바친 바의 물건이 비록 똑같아 하더라도 영수로서 하시면 매우 좀스러우니 마땅히 성수를 따르소서 하였사온데 신의 생각으로는 대내전의 사인인즉 마땅히 성수를 쓰시옵고 종정성과 같은 유는 그들이 사는 것이 우리나라와 인접하였사오매 그 흥판의 편리를 이용하여 사소한 토산물을 가지고 1년 내에 자주 오가고 하여 끊임이 없사오니 어찌 성수로서 널 줄 수 있겠나이까. 청컨대 전례에 의하여 아울러 영수를 쓰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추포는 우리나라 소산이 바친 것이 비록 적다 하더라도 회사하는 배는 십수에 내리지 않는 것이 옳겠으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영수는 100등의 정수에 차지 못하거나 차고 남은 수 우수리를 말하며 성수는 곧 십수를 말한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29일 갑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29일 갑신 두번째 기사 안승순에게 명하여 창성 윤봉 장정환에게 흑마포 석던장 최하석을 회정하다. 창성에게 흑마포 70필 석던장 3벌 최하석 6장 윤봉 장정환에게 각각 흑마포 45필 석던장 3벌 최화석 6장을 회정하고 동궁은 주화보득 최만리를 보내어 창성에게 흑마포 50필을 윤봉에게 20필 장정환에게 20필을 회정하였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29일 갑신 세번째 기사 내관 한용봉에게 명하여 별선을 새 사신에게 주게 하다.
세종실 58권 세종 14년 11월 29일 갑신 네 번째 기사 관반에게 명하여 창성 장정안에게 세자로 하여금 윤대인 전성케 했음을 아뢰다. 관에 나아가 윤대인을 전송하려 하였으나 우연히 설사병을 얻어 세자로 하여금 대영토록 하고 윤봉에게 알리기를 설사병이 지금은 조금 뜸하지만 그러나 제발 할까 염려되어 모화관에 나아가지 못하며 전별료는 예의 큰 절차이며 내가 마땅히 나아가 전별하여야 하나 우선 세자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노라 하였다. 세종실 58권 세종 14년 11월 30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 58권 세종 14년 11월 30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태평관에 나가 윤봉을 전송하다. 세종실 58권 세종 14년 11월 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세종실 58권 세종 14년 12월 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사신들이 각기 두목을 보내어 무난하니 사정전에서 불러보다. 세종실 58권 세종 14년 12월 1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윤봉이 전하께서 내일 모화관에 전별 나오지 말 것을 말하다. 윤봉이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전하께서 내일 모화관에 전별 나오지 마옵소서 하니 임금 말하기를 송별은 대리인이 피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세종실 58권 세종 14년 12월 1일 병술 네 번째 기사 김숙리 이정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숙리로 관흥청 부승을 이정으로 의영고 부직장을 삼으니 숙리는 윤중부의 사위여 정은 윤중부의 처족이었다. 세종실 58권 세종 14년 12월 1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선의사 이상군 남희를 유후사로 보내고 동지돈영부사 조내를 서흥에 보내다. 세종실 58권 세종 14년 12월 1일 병술 여섯 번째 기사 이조에서 동을배고지 목장 감목관을 영일 장기의 수령으로 겸임케 할 것을 아뢰다. 이제 경상도 동을배고지에 이미 목장을 설치하였사오니 청컨대 영일 장기의 두 고을 수령으로 감목관을 겸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 58권 세종 14년 12월 2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모화관에 거동하여 윤봉을 전송하다. 세종실 58권 세종 14년 12월 2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선의사 중추원부사 윤중부를 의주에 보내다. 윤봉은 본국의 화자이다. 처음 서흥에 있을 때는 매우 빈천하더니 명나라 영락 영간에 피선되어 북경에 나아가 궁중에 출입하기를 지금까지 3세에 이르렀다. 황제를 속여 해청 토표 흑호 등을 잡는다는 일로 해마다 우리나라에 와서 한 일이 탐구하여 자기 사욕을 마음대로 부렸고 서흥에 집을 짓고는 장차 퇴로할 계책을 세워 전토와 노비를 염치 없이 청구해 집 재산을 갖추었다. 그리고 아우 중부로 하여금 지위가 중추에 이르게 하고 일가부치에 이르기까지 관직을 받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가 국가의 은혜를 입은 것이 지극하되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안마 포패를 또 갖추 청구하니 염치 없음이 심하였다. 본국 사람으로서 본국의 해가 되어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엄수하기에 지쳐 죽게 하였으니 창성과 장정안에 대해서는 무엇을 책망할 수 있으랴. 옛날부터 천하 국가의 어지러움은 환시들로 말미암았는데 복명사신으로 오는 자가 모두 이런 무리들이니 중국의 정사도 가히 알겠노라. 세종실 58권 세종 14년 10일 3일 무장 첫 번째 기사 허조가 참남하게 겪고 하는 무리를 징계하여 소송을 들게 할 것을 아뢰다. 참남하게 격구하는 자를 성상 깨없어 특히 백성을 사랑하시는 인덕으로 죄책을 더하지 아니하옵시기 때문에 북을 쳐서 호소하는 자가 매우 많사옵니다. 헌부와 현관의 안건 문서가 구름같이 쌓여서 두루 살필 수 없사오니 마땅히 참남하게 격구하는 무리를 징계하시어 소송을 들리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나 원나라에서 중서성을 둔 것은 무릇 격고하여 소송하는 자는 스스로를 밟지 않고 뛰어넘어서 아뢰지 못하게 하고자 함이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하정이 주자를 대지 못하여 마침내 대란을 일으켰으니 명나라의 태종
황제는 원나라의 실책을 거울 삼아 백성으로 하여금 바로 댁을 안에 들어와 원통함을 호소하게 하고 황제가 모두 친히 재결하였다고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신이 중국의 일을 보건대 심린이 대궐 안에 뛰어들어가 황제에게 주문하게 되면 황제는 잠시 사이에 한마디 말로 재결하오니 어찌 그 실정을 모두 얻겠나이까. 마땅히 어질고 착한 사람을 가려서 맡겨서 그 시비를 가리게 한 뒤에 다시 대신과 더불어 그 옳고 그름을 재결하기를 우리 조정에서 오늘날 하는 제도와 같이 하는 것이 옳겠나이까.